자, 이제 컨텐츠 영역 만들어주면 되죠. 컨텐츠 영역. 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도 닫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컨텐츠 영역을 한번 보면, 자, 컨텐츠 영역은 다시 큰 01, 큰 02, 큰 03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큰 01, 큰 02, 큰 03은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탭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임의로 H2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공지사항하고 갤러리는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을 ULLI로 만들었고, 매너저는 이 친구를 div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 높이가 원래 200인데, 여기, 우리 H2 있죠, H2. H2 요 영역을 우리가 30으로 전체를 잡았어요. 30으로 잡는데 그 안에서 여기 보면, 여기 H2 요 친구의 높이는 28로 하고 위에다가 마진을 2픽셀 줘서 약간 공간을 띄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ULLI에 있는 UL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L. 그 다음에 여기는 div 클래스. 얘네들은 높이를 170으로 잡았어요, 170. 170으로 잡고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더, 그 다음에 패딩 이런 것들을 줬는데 보더랑 패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원래 갖고 있던 크기보다 커져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이용해서 얘네가 보드랑 패딩을 포함해서 내가 설정한 크기로 맞추게끔 만들어줬죠.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고, 자, 먼저 여기 있는 ULLI 같은 경우는 UL 안에, LI 안에, A 태그 안에 다시 날짜만 따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스팬으로 날짜만 묶었죠. 그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ULLI들은 딱히 뭐 스팬으로 묶을 필요 없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작업의 방향성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얘랑 H2들은 보면 똑같죠? 그죠? 모양이. 그래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은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작업이 뭐라고 그러죠? 완성도라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볼까요? 자, 먼저 큰 01 안에 여기 이 친구 H2하고 ULLI로 얘네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자, 제일 먼저 H2 열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공지사항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ul, li, a 태그, 그리고 스팬.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임시 링크 샵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얘네가 몇 개죠? 다섯 개죠?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 작업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스펜과 스펜 사이에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스펜과 스펜 사이에 날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펜 앞에 있죠. 여기 이 부분에 텍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스펜 앞에 그 다음에 요 날짜는 스펜과 스펜 사이. 이해하셨죠? 자, 이거 해보세요 빨리. 자, 참고로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제가 그 건설사 웹사이트 들어가서 일일이 다 긁어 온 거예요. 긁어 와서 말을 조금 바꾼 거예요. 저희 노력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하고 조금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진짜 한 땀 한 땀.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만 공유하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해야 되겠다. 좀 사실감 있게. 오늘 3월 19일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나와요. 뭐지? 글자 오버된다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내용이 약간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입는 거야? 갤러리하고 배너 정도? 자, 스타일 잡아볼까요? 우리가 또 스타일 전문가잖아, 그죠? 쭉 내리셔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영역 안에 여기로 올게요. 자, 그리고 컨텐츠 영역 안에 있는 H2들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는 친구죠. 자, 이 친구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얘를 이렇게 큰 공일 위에다가 적어주셔도 돼요. 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을 일단 뽑아놓고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당겨내시고 그리고 H2 이러면 되겠죠. 얘 불러와서 얘는 넓이를 얼마? 100픽셀, 높이는 28픽셀.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333. 그리고 글자 색깔은 샵 하얀색. 자, 그리고 일단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친구 글자 크기, 정렬, 그 다음에 위에 약간 띄우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글자의 크기, 폰트 사이즈 16픽셀로. 그 다음에 글자를 가로, 세로로 정렬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텍스트 라인, 센터. 자, 세로로 가운데는 라인 하이트, 그리고 28픽셀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위에다가 2픽셀, 마진탑 2픽셀. 그리고 저장하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 하면 요거 요 UL의 모양을 좀 다듬어 줄 거예요. UL의 모양을 좀 다듬어 줄 건데 일단은 요 UL 모양 다듬어 볼게요. 이 뭐야? 자, 요렇게 긁어서 복사하시고 H2 대신에 UL 넣어주시면 되죠. H2하고 UL은 같은 형제 요소죠. 형제 요소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거 아니고 따로 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요렇게 긁어서 넓이 얼마 주면 돼요? 어제 우리 얼마 줬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퍼센트로 줬죠. 퍼센트로. 그죠? 98% 줬잖아. 98%. 그죠? UL은 넓이 98%. 높이 얼마? 아까 제가 얼마 준다고 했죠? 원래 200에서 위에 거 H2가 높이 28에다가 마진 2픽셀 줘서 30이 빠졌잖아요. 그럼 높이는 170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선 두께 2픽셀. 그죠? 그래서 보도탑 2픽셀 그리고 솔리드 그리고 그 라인 색깔은 샵 333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일단 한번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간격도 좀 모양을 이쁘게 다듬어주기 위해서 간격도 패딩도 5픽셀 줄게요. 밑에 패딩 5픽셀.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얘네 크기를 넓이 98%에 높이를 170으로 잡았지만 먼저 선의 두께 2픽셀이 플러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패딩이 5픽셀이죠. 여기서 5픽셀 하나를 주면 네 군데 방향이 다 5픽셀씩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10픽셀이 더 추가가 된 거고 넓이도 10픽셀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높이 같은 경우는 182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98% 더하기 10픽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구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속성이 있었죠. 그게 뭐다? 그렇죠.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 어제 이거 반장님 발견한 게요. BX 누르니까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 나온다고. BX 누르면 돼요. BX. 대박이죠? 이제 하다가 보면 이게 단축키 같은 그러니까 명령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하다가 보면 저도 막 어떨 때 보면 저도 이거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업이 있을 때만 쓰니까 이제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까먹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오, 이렇게 되네? 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하다가 새로운 거 딱 발견했죠?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끼리만 싹 하지 말고. 속으로 그러니, 나는 열에 쓰고 있는데. 이러지 그런 거 하기 없기. 알겠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 자, 새로 고침 하기 전에, 보세요. 제가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F12번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를 적용하기 전이에요. 이 보이시죠?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게 이만큼 삐져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크기가. 그럼 이 구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근데 요거를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세로 고침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보면 딱 맞죠? 이렇게. 무슨 말일까? 아니, 글자는 지금 보지 마세요. 아직 그 수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선 큰 01 안에 있는 ULLI들 불러와서 얘네들 이렇게 긁을게요. 긁어서 복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UL, 그 안에 있는 LI. 자, 얘네들 불러와서 넓이는 100%.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어제 30픽셀 줬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 글자 크기 14픽셀. 그리고 글자를 줄 중간에, 세로 중간에 오게 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 14픽셀. 그리고 저장.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겠죠. 아, 라인 하이트가 잘못돼. 14픽셀이 아니고 30픽셀이죠. 라인 하이트 30픽셀. 그래, 어째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날짜만 오른쪽으로 탁 보낼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속성이 포지션 앱솔루트죠. 포지션 앱솔루트.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려고 하면 이 친구, 이 스팬 태그의 부모 요소에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면 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적용되어 있는 그 친구를 기준으로 포지션 앱솔루트 위치가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작업했던 ULLI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를 불러와서 이 친구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다음에 레프트나 라이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자, 여기 밑에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하시고 그리고 li 안에 있는 스팬 얘 불러와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라이트 0 저장.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돼요. 되나요?
자,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 조금 전에는 경례 씨가 방금 싹 웃어서 잘 됐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해주면 되겠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위치가 되었다는 느낌이 나도록 해주면 되고, 여기서 마우스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컬러의 색깔을 바꿔야 되고, 편하게 해도 돼요. 편하게 해도 되는데, 우리 그냥 시험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폰트를 약간 두껍게 써주는 느낌으로 바꾼 거예요. 자, 얘네 다시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시고, 그리고 스펜은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LI한테 호버.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래주면 얘네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조금 전에 준 게 요거예요, 요거. 어제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어떻던데? 뭐? 어. 이거 입력한 것도 그까지밖에 안 했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대요, 해보니까? 어제 근데 그냥 그 기본 세팅하는 거만 어. 놀라고 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제 내가 영상을 안 올렸거든. 왜 안 올렸는가 하면, 유튜브에다가 일단 업로드는 해놨는데, 녹화를 뜰 때 내가 모르고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화면은 하나도 안 나오고 목소리가 들려. 근데 심지어 그게 어제하고 아래하고 이틀치야. 그리고 저녁 수업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그 영상 없으면 못하거든. 근데 그 저녁 수업도 다 목소리만 넣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오면 선생님 영상이 안 올라왔던데 이랄거요. 이런. 그럼 제가 그래야지. 아,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학습하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올렸어요. 이러면서. 오, 좋네. 블라인드 테스트. 이래야 되겠다. 아니면 제가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일부러 영상을 뺐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듯이. 말안 자, 또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친구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빼버리세요. 그리고 아마 이 친구 빼면 밑에 컨텐츠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그것도 빼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큰 01의 백그라운드 컬러 빼버리시고, 그리고 컨텐츠에도 우리가 E 넣었던 거 있죠? 얘도 빼버리세요.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좀 있어 보이죠? 깔끔하게 예쁘죠? 제가 그 유튜브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웹디자인 기능사 한다고 강의 올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좀 안 이뻐. 안 이뻐. 그냥 정말 딱 시험에 맞게끔 요 그 글자,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만 넣은 느낌.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내게 더 낫네. 속으로, 내게 더 낫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좀 짜임새 있게 진짜 이렇게 좀 모양을 낸 느낌은 아니고,
이제 시험 칠 때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잡는 방법이 저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고, 아니면 꼭 굳이 뭐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말을. 자, 큰 공이, 이번에는 큰 공이.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H2만 딱 넣고 하면 벌써 모양이 얘네가 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HTML로 넘어와서 큰 공이에 H2 넣어주시고,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갤러리. 자, 그리고 이 친구도 UL, LI, 그 안에 A 태그. 자, 그리고 대신에 얘는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img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리고 경로에다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경로를 이렇게. 자, 얘네들은 겔 01, 02, 03으로 해놨어요. 자,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요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할 때도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실무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컨텐츠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려주는 것을 권장해요. 그러면 네이버 알고리즘이나 그 알고리즘들이 얘네를 긁어갈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검색창에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통합 검색도 있지만 이미지 검색도 있잖아요. 그 이미지 검색에 이런 애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해놓으면 모르잖아,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그런데 내가 이 이미지의 이름에다가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 놓으면 그 키워드에 걸려서 이미지 검색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H 태그를 쓰고 무슨 태그를 쓰고 쓰는 이유가 이거 안 써도 비슷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이 내가 만든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긁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나 혼자만 볼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똑같은 어떤 조건에 있는 다른 컨텐츠들보다 내게 조금이라도 더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나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올리는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걸 일일이 사람이 내 페이지를 열어서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하느냐면 바로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 갤러리 01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 복사.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갤 02, 03 여기도 마찬가지 02, 03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여기로 가서 새로 시험을 해보면 일단 H2하고 UL은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딱 되죠. 자, 이제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옆으로 따다다닥 갖다 놔야 되겠죠. 자, CSS로 넘어갈게요. 자, 큰 02로 갈게요. 큰 02. 그리고 큰 02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 그리고 그 안에 UL, 그 안에 LI 이렇게 불러왔어.
됐죠? 그리고 이 친구들 이렇게 긁어서 넓이는 얼마? 넓이를 얼마 주면 되죠?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유해를 98%로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치로 정확하게 무슨 픽셀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줬는가 하면 이 98%를 다시 우리가 4등분, 3등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넓이를 33.3333% 준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높이는 100%. 그리고 옆으로 가야 되니까 플롯 레프트. 그리고 저장.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좀 크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LI의 사이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까지 계산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 보습니다. 그래서 LI의 크기에 그냥 우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긁어서 복사, 그리고 LI 안에 있는 이미지에 불러와서 넓이하고 높이를 100%로 줘버리는 거예요. 자, 100%면 뭐예요? 이미지의 부모 요소가 누구예요? LI잖아요, LI.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0%를 주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를 LI의 크기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가로, 세로 비율 무시하고, 꾸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얘가 이미지가 좀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 상관없이 그냥 꾸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보세요. 얘네 잘 보세요.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큰 03. 자, 이 친구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H2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우리가 div 클래스명을 그냥 배너존인데, B존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배너라고 해도 되겠죠. 그냥 배너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 줄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냥 배너존, B존이라고 할게요. B존. 자, 큰 03 안에 제일 먼저 H2, 그리고 이름을 배너존. 자, 그리고 다시 클래스명이 배너. 그리고 그 안에 A 태그. 그 안에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수정이나 보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한눈에 찾아보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하이퍼 레퍼런스에는 임시 링크 샵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경로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bzone.jpg라고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할 때는 그냥 배너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대체 텍스트에는 배너존 이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배너 존에 있는 친구도 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모양을 이렇게 잡고 싶어. 그러면 따로 얘 div 클래스 불러와서 잡아도 되는데 전체적인 스타일을 같이 줄 거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CSS에서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여기 UL 있죠, UL. 요거 있잖아요, 요거. 컨텐츠 안에 있는 UL.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를 해주면 되느냐 하면 쉼표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이 컨 요거 가면 이렇게 가야죠. 얘를 위에 줬는 친구랑 일단 맥락이 비슷하게 가주는 게 좋으니까 샵 컨텐츠 그 안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 아까 우리가 비행으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되죠? 자, 이제 이미지만 크기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다시 내리셔서 큰 공산 밑에다가 달아주세요. 큰 공삼 안에 있는 img 얘네 불러와서 넓이 100% 높이 100%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여기요? 여기? 요거 여기요? 그렇게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원래는 UL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친구들을 불러 니하고 이렇게 두 명을 할 때는 쉼표를 넣어서 구분을 지어주면 돼요. 쉼표. 밑으로? 어디까지요? 아, 요거만, 요거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우스 이벤트만 걸어주면 되겠죠? 얘네 그대로 긁어서 복사하시고 이미지에다가 호버 그리고 트랜스폼 이용하면 되죠. 트랜스폼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0.98 주시면 되는데 반대로 조금 살짝 커지게 해볼까요? 살짝 커지게. 시험에서는 그냥 0.98 하면 돼요. 그럼 1이 10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2 이 정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한 다음에 마우스 가져가면 보이시죠? 이렇게. 시험에서는 그냥 0.98 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잘못하다가 또 막 꼬여버리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